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9일 새벽 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송해 선생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모의 물결이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단합니다. 그만큼 문화 부분에서 우리 송해 선생이 남긴, 송해 선생께서 남겨주신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추억어린 그리고 또 이 기록적인 그러한 이 활동이 많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요, 직접 이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 7일 날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격노했다, 대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교육부는 이제는 그냥 과거와 같은 교육부에 안주하지 말고 경제부처 같이 일을 해라 이렇게까지 질책을 하고요. 한동훈 그리고 또 이 법제처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에게까지도 공부를 좀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할 정도로 이 반도체 산업 부분에 대한 인재 양성에 윤석열 대통령 아주 특명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국민의힘 여당인데, 책임있는 여당인데, 여당의 현 대표 이준석, 그리고 이 정진석 부의장 간의 설전이 말이죠, 날이 갈수록 더 확전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제 날이 새고 나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거든요. 자, 귀국하면 이준석 대표의 성향으로 볼 때 특단의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아마도 더 빅마우스를 크게 높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빨리 종결돼야 되는데, 우선 당사자들의 이 자제 그리고 측근들의 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요,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일전을 벌이니까 이준석 대표 나는 국대다에 출연해서 출전을 해가지고 이제 대변인을 지낸 전직 대변인들이 일제히 정진석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지금 건사랑 이 팬카페가요, 한 95,000명 정도 돼요. 아주 최대 지금 건사랑 카페가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이 카페 매니저, 이 자매 카페, 이분이 이 건사랑의 수익금을 가로챘다, 횡령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상당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주변에 좋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에게 많이 구독을 권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생각이 같으시면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맨 먼저요, 이 송해 선생의 별세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에게 조전을 보내고, 또 이 송해 씨에 대해서는요, 선생에 대해서는 한국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서 1등급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보시면, 이 반세기 넘는 기간 가수이자 코미디언으로 국민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별세 소식에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다시 뵐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 그리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장수 방송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아서 국내 대중음악이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며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일요일 낮마다 선생님의 정감 어린 사회로 울고 웃었던 우리 이웃의 정겨운 노래 이야기는 국민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의를 드리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러한 조전을 유족에게 보냈습니다. 유족은요, 딸 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은요, 작고한 송 선생에게 한국 대중문화예술의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서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금관문화훈장, 이 금관은요 1등급 훈장입니다. 즉 문화예술 발전 그리고 국민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아주 뚜렷한 사람에게만 주의하는 1등급 훈장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요, 재치 있는 입당, 편안한 진행으로 국민에게 진솔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그래서 박보균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고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치권에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데, 우선 이낙연 전 대표도요, 이 페북에 MC 송혜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국민에게 아프게 또 하나의 시대가 갔다, 이렇게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선생님은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으신 명신상반 국민 MC였고 그러면서도 한참 어리고 부족한 저를 마치 친구처럼 대해줄 만큼 선생님은 국민 모두의 어른이자 버시셨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선생님께 전화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거 한스럽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생에 아픈 가족사 모두 붙고 부디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조수진 의원도 과거의 인연을 얘기하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분은요, 송혜 선생님은 51년도 5월 1일에 입대해서 53년 7월 1일 전역하셨던, 그야말로 6.25 때 온몸으로 대한민국을 지키셨던 참전 유공자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도요, 34년간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일요일 낮이면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따뜻한 웃음을 주시곤 했다. 평소 모습처럼 편안하고 포근한 길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네티즌들 지금 상당한 이 애도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혜 선생의 별세에 대해서 추모 물결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SNS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이 조문하는 마음을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기분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요, 또 심장이 덜컥했다. 설매했는데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송혜 선생이 이제 병원에 갔다가 또 다시 나오고, 병원에 갔다 나오고 이럴 때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언젠가 이런 날이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 오고야만 왔다. 믿기지 않는다. 가짜 뉴스면 좋겠다. 이런 또 아쉬움을 나타낸 글도 있고요. 일요일마다 만나는 동네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한 시대가 저물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닫힌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후배들도, 방송계 후배들도 많은 또 소회를 남기고 있어요. 오상진, 가수 이현우 등등.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생각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요, 반도체 인재 양성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교육부 차관을 질책했습니다. 왜 교육부 차관이 질책했느냐, 차관을. 이게 반도체 인재 양성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의견을 표명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데 무슨 규제 타령이냐,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정치권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동안에도 이 교육부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러니까 폐지론에 자꾸 휩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반도체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못한다, 이러니까 엄청 이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가의 기정사실로 다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반도체 산업이야말로요, 경제는 경제대로, 또 이 안보는 안보대로, 그야말로 이 미래 한국의 이 신성장 먹거리를 제공하는 핵심 산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 왔을 때도 평택, 삼성 이 반도체 공장을 직접 현장 시찰까지 한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가 우리 경제 안보의 핵심이다, 이거죠. 반도체 산업. 그러려면 이제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키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국가와 정부, 기업, 사회조직을 4차 산업혁명 시스템으로 전면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 이 점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개혁, 그런 뜻에서 이 인재 양성을 굉장히 강조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는 이전 교육부가 했던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일을 하라, 그러면서 나라의 비약적 성공, 잠재적 성장력 제고를 위해서 인재 양성이 제일 중요한데 교육부가 성장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도 각자 반도체 산업을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라. 그리고 과외 선생을 불러서라도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도 반도체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교육부가 말이죠, 이 관료들이 국공립대 사무국장으로 갔다가 다시 복귀해서 요직 차지하고 이런 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문화 반드시 불식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육부 개혁에 나서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기득권에 얽매이지 말고 부처 해체까지 각오하고 개혁에 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통령의 강한 이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요, 맨 먼저 대통령의 이러한 특명, 이 발언, 이거를 실행에 옮기려고 발벗고 나선 사람이 바로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에요. 이 양양자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검수한박 국면에서 이 강한 소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양양자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이 양양자 의원을 만만하게 봐가지고 이 법안 이 안건 조정위에다가 슬그머니 무소속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검수 완박을 통과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양양자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그 바람에 민영배를 갖다가 우의장 탈당시켜서 통과를 시킬 정도로 양양자 의원이 후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양양자 의원이 더군다나 양양자 의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 반도체 사업부 이 고교 출신 임원으로서 특수죠. 아주 강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양양자 의원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자 의원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대통령의 이런 강한 관심과 특명사항을 맨 먼저 내가 이양해야겠다. 이러니까 미묘한 파장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요, 양양자 의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이 나의 오랜 외침에 반응한 것 같다. 이미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준비에 들어갔고 신속한 입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 그리고요,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해 짓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기업의 반도체 인력 로드맵에 맞춘 인력 양성 그랜드 플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야당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국가를 위한 일에 정파는 상관없다. 대통령이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릴 수 있다. 이러한 강한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신에 맞게 그야말로 민주당 의원들 반성을 좀 하시라.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양양자 의원이 만드는 이런 입법 안에 우리 여당 의원들도 또 좋은 의견을 첨가를 해서 아주 최고의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역점을 두르고 있는 반도체 인재 양성 그야말로 큰 효과를 5년 안에 거두고요. 이 장기적으로 국가 미래 신성장 먹거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중한 인물들이 이 배출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 제도적 지원 끼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국방부가 맨 먼저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병역 특례 요원 제도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병역 특례 요원을요,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말이죠, 자기 부처의 특성에 맞게 신속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관의 설전 상당히 도를 넘고 있고 위험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우크라이나 왜 갔냐? 갈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 혁신의 설치할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로서 이제 말하자면 정면 충돌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는데 정진석 의원이 자, 충청도 지역에서 자격시험에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고 해서 내가 노를 했는데 이것까지 내가 깔까요? 라고 협박하는, 그리고 또 육모 철퇴 이 사진까지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선물 사진, 육모 방망이 이것까지도 또 이 페북에 사진을 올려요.
그래서 이 정진석 부의장을 비판하는, 그래서 지금 이 설전의 강도가 상당히 세지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끝장을 보자, 이렇게 해서 이준석과 전진석 간의 충돌이 굉장히 확전될 조짐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준석에 이어서 전현직 대변인들도 일제히 정진석 의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승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요, 정 부의장 페북에 직접 댓글을 달아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이 선배 입장에서 한 것이다. 선배 입장에서 좀 잘하라고 지적한 것인데,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취지를 너무나 왜곡하지 말라, 이러한 입장을 내놓으니까요. 또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그러면 당대표는 나의 순으로 하자, 이렇게 또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굉장히 참 위험스러운 국면인데, 여러분께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변인들도 직접적으로 여기에 이제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민영 대변인, 이건 현 대변인이고, 그 다음에는 임승호 전 대변인, 이런 분들이 직접 정진석 의원을 비판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도요, 이 YTN 뉴스에 나와서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의 작심 비판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지역이고 여행 허가가 필요한 지역인데 외교부나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고 왔겠냐. 정진석 부의장께서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시작한 것 같다.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의아하다. 그러면서요, 육모 방망이, 이게 정진석 부의장을 겨냥한 것이냐. 사회자의 질문에 관해서는요, 아예 당연히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 비꼰다고 하던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나?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의 논란이 더 커질 것인데, 나이가 어떻고 선배가 어떻고 할 것이라면 앞으로 나의 순으로 뽑자. 당 대표도 그렇고. 그러고요, 혁신이가 다룰 내용이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공천권을 이준석이 노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공천밖에 없으니까 당이 혁신을 하자고 해도 공천 이야기네, 내 이야기인가 싶어서 바로 뛰쳐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아주 좋은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당 혁신하자고 했더니 다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튀어나오는 분들은 다 이름표가 붙을 것이다. 그리고요, 두 번의 선거에서 이기고 정치 정당 개혁 어젠다를 만들어 나갈까 말하니까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성상납과 관련된 윤리의 조사와 관련해서는요, 윤리를 할 것이라면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윤리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다. 제가 윤리에 대한 판단을 지켜보지 윤리를 없애겠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끝없이 대중적으로 부정적인 당대표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지금 1년째 이어지고 있고 책으로 정리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드러나지 않은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나,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또 아주 작심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반발과 관련해서 어디서 이렇게 나쁜 술수를 배웠냐, 공천 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고요. 또 정치 선배의 우려를 X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서 나오냐,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악화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면, 건사랑 운영자가 이 후원금, 건사랑의 후원금 유용을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건사랑 운영자 A씨가 조선닷컴에 후원금 유용 의혹,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이 해당 의혹은요, 지난 6일날 건사랑 스텝인 이 카페 매니저급이라고 그래요. 이 B씨의 폭로로 불거졌는데, B씨는 건사랑의 자매 카페 은희의 사랑에 올린 글을 통해서 뭐라고 올렸느냐, 건사랑 카페 매니저 즉 A씨가 김건희 여사님을 팔아서 수익을 챙겨왔고, 급기야 여러 통장 여러 개로 김건희 여사의 악플러를 고발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생활비로 써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B씨는 A씨가 즉 건사랑 운영자 A씨가 명목에 안 맞게 아무런 돈이 없이 독단적으로
공금을 마구 사용하고 있었고 이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 횡령죄다. 운영진 회의에서 후원금 모금에 대한 회계 보고를 요구했으나 A씨가 차일피일 미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운영자 A씨는요, 직접 반론을 거부하고 제3자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해 왔어요. 뭐라고? 카페 운영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다. 횡령이라든지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적이 없다. 후원금은 김건희 여사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을 써주거나 법적 자문을 해준 변호사에게 정당한 수고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 건사랑 운영을 위해 사람들 만날 때 커피 마시는 등의 후원금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다 목적에 맞게 사용했고 후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적은 전혀 없다. 그리고요, 건사랑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법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 김건희 여사 응원이라는 포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건사랑 회원수는요, 6월 8일 밤 10시 기준 94,500명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중에서 최대 규모인데요. 자, 어떻게든 간에 이제 자체 이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회원이 10만 명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후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본의 아니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라고 볼까요? 이 부정적 이미지를 또 부각시키는데 또 악용될 소지가 많아요. 특히 야권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 분명하게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 자체적으로 더군다나 건사랑 이 회장은 강시럽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니까 법률 문제 얼마나 밝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뭐 우리 공무원 이 표현을 친다면 자체 감찰이라도 해서라도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태가 더 악화되거나 이런 일이 5년 동안 또 재발되거나 이런 일은 반드시 없어야 되겠고요. 일단 당사자는 부인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폭로했기 때문에 우리 그 팩트는 분명하게 다시는 밝혀라. 이런 이제 요구가 틀림없이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제기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방송은 마치고 잠시 후에요, 심야방송 제2부 하나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